여름철에는 찬 음식, 우리 찬 음료들 먹기 때문에 의외로 장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여름철이 그래요. 그래서 여름에 냉기가 침입해요. 가장 흔한 게 냉방병이죠. 자동차 냉방, 실내 냉방, 대중교통 냉방. 이 차가운 공기 입자가 우리 피부를 때린단 말입니다. 이게 피부라고 해보세요. 완전히 이게 다 차가워진 거 아니에요. 냉방기에 직접 오는 공기는 차갑죠. 그리고 주변에 따뜻한 공기가 분포되어 있어요. 이게 따뜻한 공기. 그런데 에어컨에서 냉방기에서 나온 공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피부는 어느 장단에 춤춰야 돼요? 여기에 맞출까? 빨간 점에 맞출까? 파란 점에 맞출까? 차가운 곳에 맞출까? 따뜻한 곳에 맞출까? 그래서 우리 몸에 자율신경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우리 이렇게 있으면은. 스트레스 있게 되면은 결국 자율신경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자율신경 실조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조율이 안 되니까 냉방병이 오는 거예요. 냉방병이 오는 것은요, 자율신경의 순간적인 부조화예요. 그래서 이런 계절인 만큼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행동하면 될 겁니다. 이런 날씨가 더워진 날에는 늘 따뜻한 음식을 드셔야 되고, 그리고 따뜻한 음료를 드셔야 돼요. 물을 드실 때 절대 찬물 드시지 말고, 청춘이 나왔다고 시원하게 차게 해서 드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상온에는 놔둬야 돼요. 그렇게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장 얘기하죠. 방금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장은 피부다. 장은 면역이다. 딱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세요. 장은 마음이다. 감정이다. 장은 건강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장 하면은 소장, 대장, S결장, 대장 하면 S결장과 직장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자면은 위도 장의 일부죠. 식도도 장의 일부죠. 경구죠, 경구. 경구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요게 사실 다 장이에요. 장관. 특히 위에서부터 식도를 제외하고 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위장관 그러죠. 굳이 이제 위장관을 넣지 않아도요, 장 하면은 위하고 같이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장은 찬 게 싫어하죠. 위도 찬 게 싫어해요. 위에서 필요한 조건이, 요구되는 조건이 장에서도 요구되고, 장에서 요구되는 조건이 위에서도 요구되는 거예요. 환경이. 장은 피부다. 장을 뒤집으면 피부다. 우리 몸을 뒤집으면 피부가 장이 된다. 장갑이 장갑. 여기는 피부, 속은 장, 장갑 안쪽이 뒤집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속이 피부가 되고 원래 겉이 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 건강이, 장과 피부는 연결되어 있어요. 똑같은 조직이지만은 단지 피부는 겉에 있다 보니까 이제 방어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피부층이 따로 있는 거예요. 각질층이. 그래서 표피, 진피, 피하지방이라는 이런 특수하게 보호막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장은
흡수가 목적이죠. 흡수가 목적이기 때문에 요 피부 조직이 없는 거죠. 요것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장의 건강이 곧 피부의 건강과 똑같은 거죠. 진피층에서 표피, 진피, 피하 지방인데 여기서 이제 세포 분열이 나서 이제 피부라는 조직이 만드는데 요 아래쪽, 피하 지방 아래조직은 이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상피 조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쉽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의료적인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몸을 뒤집으면은 피부가 장이 되고 장갑 뒤집듯이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뭐 장갑 겉이 헐었는데 속은 온전할까요? 장은 면역이다. 면역세포의 70%가 존재해요. 장을 중심으로. 장은 면역인 거예요. 면역세포의 70%가 존재한다. 더군다나 장 주변에는 휴전선에 우리 군인들이 있듯이 방어사단이 있듯이 이렇게 장 주변에 장에서 혹시라도 나쁜 것이 들어오면은 최종적 물론 장 점막에서도 막아요. 여기에 통과된 것들이 이물질이나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백혈구들이 이 면역세포들이 그걸 처리하죠. 특히 맹장은 이런 거에 있어서 아주 그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소장 점막에는 파이에르판 새로운 용어 나왔네요. 이제 파이에르판이 뭔지를 아시면 돼요. 소장 점막에는 파이에르판이 있어요. 요게 붙어있는 백혈구라고 보시면 돼요. 움직이지 않는 백혈구. 간에는 쿠퍼 세포라는 게 있어요. 간에는 요것도 붙어있는 백혈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 파이엘판도 여기 파이엘판 속에는 장 속에서 이렇게 침범하려고 하는 이러한 병원성 세균들, 그 다음에 바이러스, 그리고 암세포까지도 축소시키고 파괴하고 잡아먹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임파구, 특히 항체를 형성하는 그런 물질들을 거기서 항상 이 요 세포에 존재하는 상주하는 임파구와 협조해서 뭘 하냐면은 바이러스에 저항하는 항체를 만들고요. 그리고 병원성 세균들을 잡아먹는 면역 세포들, 백혈구들을 생성하고 암세포를 파괴하는 암세포를 억제하고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면역 세포들을 만들게 돼요. 장 건강, 장이 면역인 거예요. 장 속에 들어있는 유익균들이 장에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고 분비하는 배설물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유익균 대사산물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유산균이다 그러면 유산균 대사산물이다. 이것들은 뭐냐면은 면역세포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백혈구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줘요. 백혈구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장이 좋아야 어쩐다. 이건 실제로 과학적으로 다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냥 개념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식물의 뿌리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토양 속에 들어있는 유기물들을 이렇게 분해해서 흡수되게 하고 또 무기질을 먹어가지고 식물의 뿌리가 무기질을 직접 흡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식물 뿌리에 있는 미생물들이 무기물, 즉 흙을 먹고 그리고 그걸 배설을 해요. 그러면은 그것이 유기물로 돼서 배설이 돼요. 그러면은 유기물로 됐을 때 이제 식물이 그걸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유기질 토양, 유기질 토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생물이 있어야 토양이 유기질화가 돼요. 근데 농약이나 제초제를 해버리면 미생물이 죽어버리죠. 그러니까는 산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비록 흙 속에 식물을 심어도 식물이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죠. 동물의 장이 식물의 뿌리하고 똑같아요. 땅이 살아야 그래서 나무가 식물이 사는 겁니다. 땅이 산다는 얘기는요. 땅이 유기화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땅이 죽는다. 산성화되는 걸 말해요. 미생물이 죽어버리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지렁이는 흙을 파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배설물들이 전부 다 무기질을 유기화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식물이 잘 살았죠. 지렁이가 있는 토양은 살아있는 토양이죠. 장 속에는 세균들이 많이 살아야 돼요. 면역인데 면역세포의 70%가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를 전부 다 합하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약 2조 개 된대요. 누가 세봤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걸 무게로 따지자면은 그 사람의 약 간의 무게가 된대요. 간덩어리 무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면역세포가 있죠. 그 면역세포를 먹여 살리고 그 면역세포의 70%가 장과 관련된 거예요. 장 주변, 장 점막이랄지, 장 내, 장 내막에 있는 세포들. 장은 수많은 분비샘들이 있어요. 우리가 위장 내시경, 대장 내시경 할 때요. 그건 장 점막의 표면만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점막 뒤쪽에 분비샘들의 기능은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장이 면역이다. 그리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킨다. 그 얘기는 면역세포를 움직인 게 뭐냐면은 이게 자율신경이에요. 자율신경을 움직이는 게 호르몬이에요. 즉 신경 전달 물질도 호르몬에 들어가요. 아드레날린알지 이것도 전부 다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도 그 넓은 의미로 전부 다 호르몬인 거예요. 호르몬. 신호를 전달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호르몬 체계에서 면역세포가 움직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하나에 하나. 자율신경계와 호르몬계와 면역계가 하나예요. 즉 면역 시스템, 호르몬 시스템, 자율신경 시스템 요게 같이 움직여요. 그러면은 호르몬, 마음, 감정을 만들어내죠. 아드레날린 흥분하게 하고요. 세로토닌 편안하게 하고요. 옥시토신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하고요. 옥시토신 분비 안 되면 연애가 안 돼요. 여자를 봐도 또 이성을 봐도 별 감각이 없어요. 이런 우리 몸에 다양한 호르몬들이 있는데 이 호르몬들이 결국에는 감정과 마음, 그 다음에 이러면서 면역이잖아요. 치유. 그러니까 이게 한 시스템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보는 방향이 다를 뿐이죠. 같이 움직여요. 뭐하고 똑같냐면요. 여기 제가 요 소매를 잡아 당겼어요. 잡아 당겼더니 옷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새끼발가락을 요 바늘로 콕 찔러봐요. 그럼 어디까지 움직이죠? 머리 끝까지 움직이죠. 요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장은 면역이다. 장은 마음이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장은 마음이다. 호르몬이다. 특히 평안의 호르몬인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됨으로써 다른 이제 호르몬도 같이 움직이고. 그래서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장은 우리 마음을 주관하고 모든 호르몬의 조율작용을 해요. 균형을 잡아야 돼요. 너 배알이 꼴렸냐?
배알이 뭐예요? 장이잖아요, 장. 배알이 꼴렸다. 그 얘기는 감정이 상했다. 오기스럽다. 뭔가 부정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면은 벌써 어떻게 옛날 사람은 그렇게 잘 알았잖아요. 장이 문제가 되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 감정이나 마음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장은 마음이고 호르몬이죠. 그러니까 장은 면역이니까 건강이죠. 요 말이 다른 것 같지만은요, 단어는 다른데 다 똑같아요. 그래서 감정이나 마음은 장내 세균이 만든다. 왜냐하면 장내 세균이 장의 건강을 결정을 해요. 장내 세균이 장의 건강을 결정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장내 세균이 내 감정을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꼬여있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 많은 질병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장은 건강이다. 장은 마음이다. 부정적인 마음이다. 부정적인 마음을 들게 하는 장내 세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 100종류의, 학자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300에서 500조 마리의 세균이 있죠. 그러면 우리 몸의 체세포, 우리 몸의 세포, 혈액세포까지 포함해서 약 100조 개. 그러면은 내 안에 내가 많아요, 남이 많아요? 남이 많잖아요. 내 안에 나보다는 남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거죠. 서로 협력해서 살죠. 공생하는 게 공생. 그래서 따로따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서로 공생해서 우리 몸을 지키게 되죠. 중국은 역사적으로 계속 중국의 화족은 굉장히 소수 민족이었어요. 이제 이 북쪽은, 즉 베이징 쪽, 황하 주역에서 황하 이북 쪽은 전부 다 이제 만주족들이 다 있었죠. 그래서 한족은 실제로 이 황하를 넘어서 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은 역사를 전부 뒤바꿔 놨죠. 근데 그들은 거기에 정착 문화를 하면서 만주 쪽의 유목민들이 자꾸 내려오면서 거기서 정착화되고, 만주가 또 몽고 쪽에서 내려와서 그쪽으로 내려와서 유목 생활을 싫어하는 유목민들은, 기마민족들은 정착민으로 이제 자리 잡아갔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했냐면은 한족화된 거지. 하나의 집단 형성한 거지, 이제. 자기는 정착민족이 됐어요. 나는 예전에 말 타고 다녔는데 내가 이제 이제 편하게 얘기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저항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하나 한족화가 돼갔던 거예요. 지금도 중국은 세계 각지에 있는 중국의 여러 민족들을, 적어도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을 전부 강제로 한족화 시킨대요. 계속 한족을 끌어들이는 거죠. 이게 역사적으로 해왔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만주족들은 여러 족속들이 있죠. 부족들. 그래서 우리 같으면 해도 고구려, 말갈, 여진, 거란족, 이게 사실상 다 만주족들인데, 고구려 빼놓고 이것들이 전부 다, 고구려도 연합국가였죠. 발해도 연합국가예요. 그들 같이, 민족들이 같이. 이거 부족들이죠. 근데 꼭 중국은 어떻게 했냐면은, 역사적으로 중국에 있는 나라들은 이 연합체로 있는 이 부족들을 이간시켰어요. 항상 이간시켰단 말입니다. 잘 살고 있는데 이간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무너지게 만들고. 그게 그들의 지금까지 해왔던 전략들이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연합체예요, 연합체. 우리는. 이게 잘 살면은 아주 강해요. 근데 이 서로 이간이 되면은 우리 몸속에서 우리의 체세포와 우리 몸세포와 이 미생물들, 우리 몸속에 서로 공생하고 있는 미생물들과 어느 날 이게 틀어지면은, 계약이 깨지면은 우리가 병이 오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죠. 숫자가 훨씬 많은데. 그래서 몸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걸 잘 공생할 거냐? 이게 뭐냐면은 장 속에 유익균이라고 하고 있는 하는 발효균들, 이 발효균들이